한지우는 조용히 식탁 위에 남편의 저녁 식사를 차렸다. 반짝이는 은수저와 고급스러운 도자기, 접시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음식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차갑게 빛났다.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르는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그 잔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권태연,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TK그룹 총수. 그 이름은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텅 빈 와인잔과 식탁 맞은편에 비어있는 의자뿐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들 은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인형들과 함께 잠든 은호의 순수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은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은호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고 이 얼음 같은 집에서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들의 방에서 나오자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지루한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별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권태영과의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은 차가운 대리석과 무거운 커튼으로 둘러싸인 이 집 안에 갇혀버렸다. 그의 아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벽난로 위에 사진 액자에 닿았다. 결혼식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태연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한 장면이었을까? 지우는 더 이상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태연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깨어있는 채로 그의 인기척을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침실에서 나와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태연은 코트를 벗으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수민아, 너무 늦었지 미안해.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민, 정수민, TV 드라마에서 종종 보던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신인 여배우. 태연이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는 지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응, 내일 촬영 끝나면 데리러 갈게. 보고 싶어. 지우는 벽 뒤에 숨어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집은 마치 그녀를 가두기 위한 감옥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무시당했고 그녀의 마음은 짓밟혔다. 태현은 수민과의 통화를 끝내고 2층으로 올라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와 잠든 척 눈을 감았다. 태연은 방으로 들어와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고 지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그에게 그녀는 정말로 없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출근하면서 은호를 안아주기는커녕 은호의 재롱을 무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은호는 아빠를 쫓아가다 넘어질 뻔했고 지우가 황급히 그를 안아주었다. 은호는 아빠가 사라진 현관문을 보며 울먹였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바빠?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작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은호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그녀는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아이마저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집안을 정리하던 지우는 우연히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결혼 전 그녀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는 상자였다. 먼지를 닦아내고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낡은 USB 하나가 눈에 띄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자 수십 개의 도면 파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도예가로서 꿈을 꾸던 시절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했던 작품들의 설계도였다. 파일들을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기억하는 흙의 감촉과 열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미완성 작품 중에는 회복 후이후이라는 제목의 도자기 시리즈가 있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박으로 이어붙이는 기법인 킨츠기를 이용한 디자인이었다. 불완전한 아름다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해지는 존재를 표현하려 했던 그녀의 젊은 날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도면들을 보며 잊고 살았던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비서의 목소리뿐이었다. 총수님께서는 이미 퇴근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개인적인 일정? 그게 무엇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이 선물했던 값비싼 목걸이를 벗어 던졌다. 차가운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우는 은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잠든 아들의 맑고 순수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다. 소중했던 USB와 아들의 옷가지들,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발엔 결혼 사진 속에 행복했던 한때와는 달리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밖으로 향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러나 아직은 희미한 빛을 향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호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태연이 출근한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향했다. 어제 밤 태연의 전화 통화가 귓게 맴돌았다. 수민아, 내일 촬영 끝나면 데리러 갈게. 지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권태연과 정수민의 이름을 나란히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 연예 매체의 기사였다. 톱스타 정수민, TK그룹 권태연 총수와 심야 데이트 포착 핑크빛 열애설 증폭. 사진 속 태연은 다정하게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태연의 부드러운 미소는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결혼 생활 내내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연의 무관심을 일이 바빠서라고 합리화했고 그의 냉담함을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애써 변명했다. 하지만 진실은 눈앞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 결혼은 그에게 그저 의무였을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내 민용가, 내 지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남편의 외도, 오랜 무관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친구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지우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혼, 도와줄게. 절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지우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권태연에게 어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 은호의 양육권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서류 절차를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태연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며칠 후
태연은 T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에 지유와 함께 참석해야 했다. 지유는 예전 결혼식 사진 속의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예전의 생기를 잃은 채였다. 지유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정말 수민 씨와 사귀는 건가요? 태연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유의 말을 뚝 잘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파티는 TK그룹의 얼굴이 달린 문제야. 오늘은 그냥 내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해.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지유의 마음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다. 파티장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태연은 가면을 쓴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환호에 답했다. 하지만 그의 팔짱을 낀 지유는 그저 투명한 유리 인형 같았다. 그때 한 기자가 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총수님, 최근 정수민 씨와의 열애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연의 표정은 굳어졌고 지유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태연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대답했다. 정수민 씨는 존경하는 동료이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의 말은 아내인 지유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리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지유는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눈은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이미 모든 눈물은 말라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온라인 매체들은 태연과 수민의 관계를 기정사실화했다. TK그룹 권태연, 아내의 한지우 두고 정수민과 공개적 애정행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우의 얼굴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그녀의 존재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그날 밤 태현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지우는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태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우를 노려보았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좀 가만히 뒤 있어. 당신은 TK그룹의 안주인이야. 그런 가십에 일일이 신경 쓰는 한심한 모습 보이지 마. 그의 말은 지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얕잡아 보았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남자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USB를 꺼냈다. 그 안에 담긴 도면들은 그녀의 과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미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태현의 아내로 살지 않기로 했다.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오직 아들 은호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연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에 실린 것은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결의였다. 태연의 서명이 없는 이혼 서류를 챙겨든 지우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은호는 이미 유치원에 보내둔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년의 변호사 김민영의 사무실이었다. 민영은 지우의 사정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다. 지우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정말 괜찮은 거야. 넌 받을 권리가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서 받은 건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아. 은호만 나한테 있으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지우의 뜻대로 소송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 준비와 함께 지우는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태연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가 들어 있었지만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도예 작품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들과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작은 도자기 하나를 들고 나와 익명의 갤러리에 연락을 시도했다. 지유가 용기를 내어 찾아간 곳은 갤러리 리우였다. 결혼 전 그녀의 작품을 눈여겨보던 한 큐레이터가 소개시켜준 곳이었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흙으로 빚은 작품들이 고요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지유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도자기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혹시 이 작품 감정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도자기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큐레이터인 김민준의 눈에 띄었다. 민준은 지유의 작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섬세하고도 절제된 아름다움은 한때 도예계의 샛별이었던 한지유의 작품과 너무나 흡사했다. 민주는 직원을 통해 작가의 이름을 물었지만 지유는 익명을 요구했다. 그때 마침 갤러리에 들렀던 민주는 지유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혹시 한지유 씨 아니신가요? 민준의 목소리에 지유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대학 선배였고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 앞에서 지유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품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 작품인 줄 알았어. 아직도 이 손길을 잊을 수가 없지. 왜? 왜 다시 시작하지 않았어? 너의 재능은 이렇게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민준은 지유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그녀가 다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는 지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싶어 했고 그녀에게 작업실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지유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태연은 지유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파티 이후 지유의 조용함을 그저 포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수미는 달랐다. 태연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던 그녀는 지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유가 변호사 사무실에 드나들고 민준이라는 남자와 자주 만나는 것을 눈치챘다. 수미는 이 모든 상황을 태연에게 과장해서 보고했다. 오빠, 지유 언니가 오빠 몰래 어떤 남자랑 만나고 다녀요.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나 봐요. 어쩌면 그 남자를 통해 오빠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는 걸 수도 있어요. 수민의 말은 태연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지유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지유가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나려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기는커녕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태연은 분노에 휩싸여 흥신소에 지유의 뒤를 캘 것을 지시했다. 그의 눈에 지유는 이제 순진하고 나약한 아내가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위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수미는 태연의 분노를 이용해 지유의 이미지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그녀는 지유와 민준이 만나는 사진들을 찍어 익명의 제보로 언론에 흘렸다. TK그룹 권태연 총수 부인, 이혼 앞두고 의문의 큐레이터와 밀후회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지유에게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이 집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지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며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되찾았다.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감에 넣는 모든 과정은 그녀에게 깊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다시 한번 한지유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태연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였다. 그녀는 태연에게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 봉투는 그녀의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차갑고도 단호한 선언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태연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올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은호와 나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러 떠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어떠한 원망도, 미련도 담겨 있지 않은 담담한 문장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홀로 은호와 함께 살아갈 미천으로는 충분했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밝게 웃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그의 순수한 물음에 지우는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우리만의 비밀 여행이야. 엄마랑 은호만 아는 아주 먼 곳으로.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우와 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밤, 태연은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민의 일과 회사 문제로 복잡했다. 수민이 흘린 기사 때문에 지우가 소란을 피울까 걱정했지만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는 평소처럼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지우가 보낸 무언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이혼 서류와 쪽지를 읽는 순간 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쪽지에 적힌 담담한 문장들, 그리고 지우의 서명 아래 텅 빈 자신의 서명 칸.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혹은 지우의 철없는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한지우 장난치지 마. 그는 소리를 지르며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 은호의 방, 드레스룸, 부엌. 어느 곳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은호의 침대에는 인형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아들만을 데리고 그는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회사 비서에게 지유와 은호의 행방을 즉각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유는 그에게 그냥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은호는 그의 전부였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태연은 미친 사람처럼 지유와 은호를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지유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과 같았다. 그는 지유가 남겨두고 간 결혼 반지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 무렵 수미는 태연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지유 언니 정말 떠난 거예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드디어 오빠 옆에 제가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수민의 행복한 목소리는 태연의 귀에 거슬렸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수민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수민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태연은 수민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수민은 충격에 빠져 태연을 매달렸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후였다. 그는 지우와 은호를 잃은 고통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수민의 존재는 이제 그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TK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연은 지우와 은호를 찾는 데 모든 신경을 쏟느라 회사 일에 소홀했다. 경쟁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한때 태연의 라이벌이었던 김민준이 대표로 있는 갤러리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태연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이제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라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광기 어린 남자였다. 태연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시간을 되돌려 지우의 곁에서 그녀의 작품을 응원하고 은호와 함께 웃어주었던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후회는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다시 지우와 은호를 만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그가 만들어낸 과거의 상처만큼이나 멀고 아득해 보였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공방을 차리고 그곳에서 아들 은호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도예가 한지우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인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지우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그녀와 은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은호는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민준을 삼촌처럼 따랐고 지우는 민준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서울에서 열리는 중요한 도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전시회의 중심에 놓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우는 작품을 설명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남자는 5년 전의 권태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슈트 대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거만했던 눈빛은 깊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한지우, 그의 아내였던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 태연은 그녀가 떠난 후 모든 것을 잃었다. TK그룹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수미는 그의 몰락을 지켜보다 떠났다. 그는 지난 5년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며 지우와 은호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태현은 지우에게 다가섰다. 한지우,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초라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전시회장 한편에서 은호가 민준과 함께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저 도자기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은호의 해맑은 목소리에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년 전의 기억 속에 갇혀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훌쩍 자란 소년의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은호도 함께 있는 자리예요. 조용히 떠나주세요. 태연은 지우의 말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은호, 내 아들이잖아. 나는 내 아들을 데리러 온 거야. 그의 말이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신에게 아들은 없었어요. 당신에게 아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그녀의 외침에 전시회장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 씨? 민준의 등장에 태연은 질투와 함께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우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신 마음대로 떠났지만 은호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거부한다면 나는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은호를 데려올 거야. 태연의 말에 지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5년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태연의 소식을 들은 정수민이 전시회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태연이 지우와 재회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 수민은 태연과 지우,
그리고 민준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권태현 5년 동안 나를 버리고 찾아다닌 게 결국 이 여자였어. 뻔뻔하게 바람피운 주제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지우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수민의 추악한 폭로의 전시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연은 수민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태연의 과거 외도 사실과그로 인해 지우가 떠났다는 것을 온 세상에 떠벌리고 있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태연의 광기의 어린 집착은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회는 행복한 재회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재회였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는 이제 법정으로 향하게 될 운명이었다. 태연의 위협과 수민의 추악한 폭로로 인해 지우는 결국 태연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태연은 과거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은호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지우가 은호를 데리고 사라진 행위를 일방적인 양육권 침해로 몰아갔다. 법정에서의 태연은 초라했던 5년 전의 모습이 아닌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은호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증인으로 그리고 민영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태연 측 변호사는 지우가 태연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들은 지우가 민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지난 5년간의 삶을 증언했다. 저는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힘으로 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것은 아이가 아버지의 냉대와 외도를 지켜보며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민준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지우의 작품 활동을 돕는 큐레이터이자 지난 5년간 그녀와 은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저는 한지우 씨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워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TK그룹 총수의 부인이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이 증명하듯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아들 은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다. 민영 변호사가 증거물로 제출한 것은 태연의 외도와 무관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태연이 수민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사진들, 그리고 수민이 태연의 집 앞에서 지우를 협박했던 CCTV 영상까지,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은 은호의 의사를 묻는 최후의 질문을 던졌다. 10살의 어린 은호는 증인대에 섰지만 전혀 떨지 않았다. 그는 맑은 눈으로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아빠는 저랑 같이 밥 먹은 적도, 같이 놀아준 적도 없었어요. 엄마랑 삼촌은 저랑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어줘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한테 아빠는 그냥 사진 속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은호의 순수한 고백은 법정을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은호의 말은 그가 지난 5년간 외면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더 이상 변론하지 말라고 손짓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은호의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지우는 그제야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한지우에게 주어졌고 태연에게는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이 허용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연은 지우에게 자신을 찾아왔던 진짜 이유를 고백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은호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이제 복수도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뒤늦은 깨달음과 진정한 속죄의 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서울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우와 은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속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지우가 운영하는 공방의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고 자신이 가진 사업적 능력을 이용해 지우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지우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멀리서 지우와 은호를 지켜보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차가움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정수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연에게 버림받고 대중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지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 운영하는 공방은 번창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될 만큼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권태연의 전 부인이라는 꼬리표 대신 한국의 보물 같은 도예가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민준은 지우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은호에게는 친아버지 이상의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우에게 반지를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닌 흙으로 빚어 구워낸 소박한 도자기 반지였다. 지우야, 이 반지는 완벽하지 않아. 상처도 있고 조금은 투박하지.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야. 너와 은호에게, 그리고 내게. 상처가 없는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도 이 반지처럼. 상처를 보듬고 함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반지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사랑은 깊은 신뢰와 이해 속에 더욱 단단해졌다. 은호는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예 교실을 열었다. 그녀의 교실에는 가난한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이 찾아와 흙을 빚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해짐을 느꼈다. 어느 날, 은호는 지우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떠났어? 지우는 은호에게 더 이상 태연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잡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태연이 저질렀던 실수들,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깊이 후회하며 살고 있는지까지. 아빠도 엄마랑 은호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지금은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다. 은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아빠에 대한 미움이 아닌 조금은 측은한 마음과 함께 이해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지우는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저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따뜻한 흙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